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제민주화의 일반적 개요 경제 영역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달성을 말하지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등장하는 개념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의미로 경제민주주의라고도 하지요. 정확하게는 경제민주주의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경제민주화라 일컫는다네요. 즉,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재 분배를 시키고 시장지배 구조 개선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 대기업의 독과점규제, 공정거래법을 손봐서 제대로 분배하여 소득격차를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지요. 법적 근거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법적으로 근거한 개념이지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헌법에서 설명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 규제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나 사회복지를 통해 정책적으로 소득 분포를 고치는 일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네요. 국가는 소득 재분배, 복지를 위해 조세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등을 활용하지요.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걷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지요. 사회보장 제도는 개인이 질병이나 재해,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지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대표적이지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됩니다. 독점규제는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독점은 하나의 산업부문이 단독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지요. 마찬가지로 소수의 유력업체가 한 산업부문을 지배하는 현상은 과점이라 하지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독점과 과점으로 자본이 소수에 집중되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각 경제 주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지요. 따라서 국가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김종인 씨가 지난 선거 시마다 주장해 왔던 지난날들의 경제민주화 정책 주요 골자들을 재론해 보겠는데요. 김종인이 입안한 경제민주화 정책 주요 골자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이지요. 문재인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벌인 것에 대해 맹비판을 받자 진보인 사형입으로 순환출자구조 개선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 의결권 제한만으로 규제하겠다고 하지요. 이는 경제민주화 정책 이름만 빌린 절름발이 경제정책이었다 합니다 하네요. 대기업이 순환출자구조로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하겠다는 방법론이 없다. 이것은 공정성장론에서 주장하는 계열분리 명령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격이지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법을 손보고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대기업의 잘못이 드러난 계열사는 강제로 분리시켜 순환출자구조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지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나면 저절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성장은 기업위주의 성장을 말하는 경제용어이고 우파적 용어이며 국민소득이 성장을 하려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저임금으로 기업위주의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희생해야 성장이 가능하답니다. 더 이상 7에서 80년대식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경제민주화만 실천하면 성장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므로 따로 국민소득 성장 정책을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소득성장 정책, 낙수효과, 과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대자본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소득성장 정책은 대자본 세력이나 대기업 등이 사내유보금으로 적극적인 신규 투자를 해야 가능한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만 투자하려는 경향 때문에 쉽게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네요. 경제민주주의 정책을 실현시켰을 때 대자본 세력이 큰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비협조적으로 나가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금으로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가치창조 산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벤처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낙수효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고 대자본 세력, 대기업 세력이 먼저 선성장을 하고 노동자가 희생을 해야 가능한데 선성장을 하고 나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노조가 생겨나고 88만원 세대가 생겨난 것이며 대기업 성장의 아이콘이자 보수경제정책의 상징인 낙수효과와 진짜 진보정책인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현 정권 하에서 문화창조융합센터, 융복합벨트 등을 추진하였지만 그 수장과 이끌어가는 면면을 보면 그런 산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납작한 항아리형 수평평등적인 문명을 구축할 수 있는 정권은 대자본 세력, 대기업 세력과 등을 찌고 전면전을 벌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정책이지요. 정경련을 방문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전문가들에게 컨펌이나 받고 돌아오는 정치인은 차기 정권을 잡아도 절대로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킬 수가 없는 정권이란 말이지요. 즉, 경제민주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위주 정책으로 성장해온 것만을 기반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여 부의평준화를 꾀해보자는 경제정책이지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면 대자본, 대기업의 재편으로 인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 등이 활성화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대자본, 대기업 세력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국가가 4차 산업 등 가치창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벤처기업 등을 세금으로 육성하여 키우고 대기업과 연계시켜 벤처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장해주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게 하면 대기업은 가치창조 산업에 들어가는 많은 연구비를 줄여 서로 윈윈하게 되어 공동발전하게 된다. 국민주권론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하기에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가장 강력한 대기업 규제 정책이며 경제민주화, 공정성장론 등은 경제개혁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있네요. 성장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노동, 재정,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등 분야별 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로 가는 길,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구 구조, 가구 형태 변화에 정책적 대응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공정, 상생, 포용, 2020년 경제정책 방향 함께 잘 사는 2020년. 경제가 뜹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